대표님, 네, 금요일장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1%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 많은 분들이 어떤 섹터를 주목하면 좋을지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네. 자, 우리 시장은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시장이 사실은 좋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잘 대응을 하면 좋을지 또 어떤 섹터를 좀 보면 좋을지를 말씀드릴 텐데 지금은 성장 섹터나 또는 주도주들 이런 종목들이 사실 쉬어갑니다. 어제 제가 잠깐 봐봤는데 코스피 대형주들은 다들 지금 한 6개월, 뭐 심지어는 뭐 한 7, 8개월까지도 조정을 받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대형주들은 좋지는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투자 습관을 실적이 나는 기업 또는 뭐 PR이 적은 기업 또는 앞으로 뭐 미래 성장이 유망한 기업 이런 종목들을 노리게 되는데 사실 그런 전략도 좋긴 하지만 지금 현 시장에서 어떤 섹터나 테마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지 그쪽은 그쪽대로 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작먹을 먹는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면 되겠고 주식은 주로 성장 섹터나 아니면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이런 종목으로 하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대북주에 대해서 그리고 성장 섹터에서 2차 전지나 반도체에 대해서 그리고 바이오주들도 전반적인 상승은 어렵지만 그래도 임상이 진행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먼저 어떤 섹터나 종목을 보려면 어떤 시장의 상황을 좀 분석을 해야 돼요. JP모건은 거시경제를 분석하고 산업을 분석한 다음에 종목을 가져가는 이런 쪽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의 기본 정석은 이제 시장을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최근에 중국 시장 폭락이 우리 시장을 힘들게 했죠. 미국과는 디커플링, 중국과는 커플링을 이루면서 이쪽으로 맞고 저쪽으로 맞고 양방으로 지금 맞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장은 가장 중국과 지금 밀접한 연관이 있죠. 한 30% 정도 경제 의존도가 있는데 중국 증시가 최근에 급락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럼 중국 증시가 5일 동안 3일 폭락을 하고 뭐 이틀은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규제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 규제 이면에는 어떤 게 있는가 우리가 좀 이걸 살펴봐야 되고 이게 뭐 단기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로 이어질 것인지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중국 정부 규제로 중국 기업들이 뭐 미국이나 홍콩, 중국에 상장하는 기업들이 한 1천조 원 정도가 증발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큰 폭이죠. 근데 시진핑이 이렇게 증시에 공포를 몰아가면서 대학살을 한 이유는 뭘까요? 기존에 중국은 어떤 규제를 하게 되면 시장에 미칠 여파를 좀 깊게 생각을 하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흐름이 있을 걸 감안하면서도 강력한 규제책을 펼쳤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장기 집권을 위한 어떤 서민들이나 또는 중간층을 좀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과정으로 보입니다. 사실 시진핑이 샹하이방과 뭐 공청당을 물리치고 이렇게 태자당이 좀 입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시민들을 얻기 위해서 너도 나도 잘 사는 그걸 샤오캉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오 하면서 잘 사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직은 확실히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0년도에 이제 20차 장대회를 진행하는데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잘 살고 또 나의 장기 집권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다. 야, 건너나라 푸틴을 봤더니 완전히 종신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네. 그럼 나도 국민들의 신임을 얻어서 종신 주석을 한번 해보겠다. 이제 이런 야심이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서민이나 또는 중산층을 좀 부유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공유 어떤 부유 경제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좀 시끌시끌하게 되면 민심은 동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심이 동요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입김 센 사람들의 어떤 기업가들의 말을 좀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마인설화라고 해서 마인이 작년 10월 달에 뭐 우리 중국 정부가 지금 IT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중국 정부가 이거 봐라 우리가 허용해서 잘 키워놨더니 지 맘대로 하려고 하네 우리 또 공산 정권의 기반을 무너뜨리려고 하네 하면서 엔트그룹 상장을 무산시켰다고요. 그때 시장에서는 야 뭐 설마 그럴까 했는데 실제로 중국 정부가 마음을 먹으니까 단행을 한 거죠. 지난번에 홍콩 문제도 그렇습니다. 홍콩 문제도 홍콩 범죄인 인도 조약을 했던 것은 홍콩에 있는 달러를
중국으로 선호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범죄인 인도 조약을 했는데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의 어떤 반대에 못 이겨서 안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걸 법을 통과시키고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좀 강단이 있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산당 어떤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사회주의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을 철퇴를 내리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중국의 우버 업체죠. 우버 업체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거기에서 상장하지 말라고 했는데 상장을 하니 보안 규제를 들어서 규제를 했죠. 그것 때문에 상장을 하면서 상장 프리미엄을 받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연이어 이어집니다. 사교육을 제한한다, 또 부동산이나 기술 또는 헬스케어 쪽을 제한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중국이 이전과는 상당히 좀 변해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시장을 좀 살리기 위해서 지나친 규제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건 안하무징이고 오로지 내 정권 창출을 위해서 장기 집권을 위해서 나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은 좀 처단하고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인가? 그건 아니고 어느 정도 규제는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중국 시장 폭락 나오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나 글로벌 시장도 안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규제는 단행이 되겠지만 이 증시라는 것이 상당히 좀 단기적인 시각이 강하잖아요. 만약에 돈이 있는 분들이 부동산 장기적인 관점이라면 부동산을 투자하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을 하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거죠. 저나 주식을 하는 모든 분들은 부인할 수 없는 게 단기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럼 단기적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상당히 좀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습니다. 내 전 재산이 걸린 거나 아니면 내 목숨보다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회피를 하려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냄비 현상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냄비 근성이나.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위험을 회피하려고 한다. 좀 시간 지나면 괜찮을 텐데 한번 때리면 막 아파 이게보다는 아프구나 좀 참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중국의 규제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강력한 조정, 추세적인 조정은 받지는 않을 것이다 보고 대신 이제 여진은 있겠죠. 이 여진을 잘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팔아치우고 있어요. 그건 일단 IT 업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년 되면 IT 기업들이 순이익도 좀 증가를 하게 되고 그 역시 수요가 감소를 하고 그로 인해서 기존에는 공급자 위주의 어떤 시장이 형성이 됐다면 앞으로는 수요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업들의 순이익도 또 떨어질 테니 지금의 어떤 움직임은 나중에는 좀 좋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우려감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주식을 좀 많이 팔고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감을 많이 좀 반영시키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는 양빵으로 두들겨 맞는다고 했죠. 중국 증시에서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두드려 맞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미국 증시하고 디커플링을 자꾸 이루느냐 이제 이것 부분인데 외국인들은요 우리 시장에 들어올 때 성장이 나왔을 때 그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델타 변이 때문에 사상 최대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오늘 기점으로 해서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이 또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 그런 여진도 있을 수 있겠다. 그것 때문에 지난 주말에 더 빠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딱 하나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미국 시장은 21선 아래로 빠지게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추세적으로. 그리고 우리 증시는 이제 코스피는 3중 바닥을 치고 있어서 여기서 잘만 돌려세우면 괜찮아요.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나 가석방 이런 광국질 특사가 나온다면 좋겠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일단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21선 아래로 봉이 한두 개만 떨어지게 되면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시소 게임을 벌일 수가 있다고요. 자, 다음 주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쨌든 다음에는 빠져서는 안 된다. 근데 다음 주 중반에는 그 민간 고용 발표가 있죠. 그리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민간 고용이 오히려 더 중요해요. 민간 고용 때 지난번에도 조정을 받고 또
정작 노동부가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는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음 주 중반 20일선 아래로 빠지는 건 좀 조심하자. 그렇다면 시장이 이렇게 안 좋고 뭐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들 힘든 시기가 될 겁니다.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다르겠어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힘든 시기에 우리가 손 놓고 있겠냐? 이거보다는 오히려 작게 테마나 어떤 유망 섹터는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걸 첫 번째로 대북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북 한라인이 개통이 되고 그로 인해서 대북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자, 그동안 뭐 413일 동안 단절돼 있던 한라인이 복원이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갑자기 한라인이 복원이 됐을까요? 근데 이면에 보면 우리 정부와 북한 정부와 서로 물밑에서 계속 서신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대신 지금 물밑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그걸 내놨을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야, 혹시 북한에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확산되고 있고 정작 그 북한 언론에서도 7월 5일 날 보면 인도네시아나 스페인에서 델타 변이 때문에 지금 방역을 강화시키고 또 뭐 우리처럼 좀 비상조치도 좀 강화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중국과의 국경을 17개월 정도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북한에서도 좀 코로나가 번창하는 것이고 근데 최근에 코로나를 번창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나 중국이 신호팜을 안 받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다른 백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스푸트니크 V가 북한으로 넘어간 정황은 없어요. 스푸트니크 V는 야 그래도 델타 변이에 잘 적응을 하는 것 같네. 그러니 우리 스푸트니크 V는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스푸트니크 V는 무상으로 주는 거 원하는데 러시아가 공짜로 주겠습니까? 그렇게 안 주겠죠. 그래서 백신의 어떤 중국이나 또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안 받겠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백신이 넘어갔냐? 그것도 아니란 이야기죠. 그렇다면 뭐 이 백신에 대한 것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럼 북한이 지금 원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다. 최근에 뭐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여러 전 세계에서 보면 에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먹고 사는 게 어려워. 이것 때문에 결국은 손을 내미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어쨌든 손을 내민다면 우리보다는 중국이 더 가깝다는 거죠. 중국은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 때나 원하게 되면 뭐 거의 공짜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이 중국에게 받을 수 있는데 중국에 안 받고 우리에게 그런 서로 뭐 메시지를 전달하고 앞으로 그런 식량 지원이나 기타 지원을 요구를 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정말로 안 좋은 어떤 기근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죽어나가는 아사자는 좀 제한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가만 놔두고 보지 않겠죠. 중국이 있어야만 자기 자신들의 완충지대가 형성이 되는데 만약에 북한이 없다면 바로 한국과 또 남한과 중국과 이어지는 거니까 언제든지 미국이 맘만 먹으면 자기들에게 뭐 위해를 가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 받지 않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시노팜을 받아야 되는데 시노팜은 사실은 지금 물백신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안 받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설만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항상 또 소환되는 사람이 있죠. 김평일이죠. 김정일의 동생. 그런데 김평일은 또 중국과 중국 인사들과 가깝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못마땅한 것이고 약간 좀 지금은 거리 두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중국의 어떤 손을 내밀기보다는 우리의 손을 내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서 전혀 원조를 받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자, 그럼 우리 정부의 노림수는 뭘까요? 북한의 노림수는 알았어. 그럼 우리 정부의 노림수는 뭘까요? 갑자기 계속 북한하고 연락이 되면서 갑자기 이걸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 진정으로 북한을 도와주고 또 우리
전 한반도를 어떤 평화와 그런 장을 열어서 어떤 통일의 어떤 그런 기원을 가져가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게 주겠죠. 부수적으로 아무래도 정권은 뭐예요? 정권 창출이 중요하죠. 그런 부분도 저는 포함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우리 주식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 건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뭐 우리 경제 TV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는 이야기는 뭡니까? 시장이 안 좋다. 그래도 대북주라는 걸출한 테마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 이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테마주들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우리 정부에서 어제 그 이야기를 했다고요. 통일부 장관이 야 20건 정도 반출 요청이 있는데 우리가 그중에서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해서 2건 정도는 우리가 반출을 허용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게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보건이나 영양물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짜증이 나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그랬던 이유는 뭐예요? 결국 유엔 제재나 아니면 국제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고 하니 짜증이 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당분간은 이 보건이나 영양 이런 물품만 좀 지원이 될 것 같다. 그럼 당장 이제 통일부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다음 주에는 밀가루를 공급해 줬거나 아니면 과거에 북한에 의약품을 공급해 줬던 그런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의 움직임이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북 지원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남북 화상회의가 좀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는 한 2건 정도의 대북 인도물자를 반출하고 그 다음에 화상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화상 회담 시스템은 갖춰졌다. 이제 두 정상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걸까요? 저는 식량 지원이나 어떤 농업 지원 이런 쪽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유럽 식량기구에서 북한이 지금 85만 톤 정도 식량 부족이 일어난다. 그래서 8월 달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는 정말 힘든 시기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정부에서 대북 식량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식량 지원해 주면 자존심 상하니까 농업 쪽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비료도 지원해 주고 이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때 농업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죠. 물론 지금도 농업주나 철도주는 또 금강산 관련주는 기본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이 대북주들이 이제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해요. 다음 주에 한번 슈팅이 강력하게 나온다면 이 여세를 몰아서 갈 수가 있고 만약에 다음 주에 약간 쉬어간다면 지난주는 발동만 걸고 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정도 쉬었다가 한 2주 정도 쉬었다가 밀어붙일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2주 정도 쉬었다가 밀어붙일 때가 오히려 좀 더 강력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느냐. 추석 전에 좀 이산가족 상봉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산가족 상봉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딱 때마침 또 조계종 민추본에서 야 금강산 관광은 재개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서 맞물려서 이산가족 상봉까지 진행이 되는 그런 하나의 패키지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강산 개발 관련주들을 이때는 또 우리가 잘 봐야 되죠. 물론 이 종목이 지금도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이후에는 이제 백신 지원이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지금 백신 지원을 북한에서 원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도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는 10월 말이나 11월 정도 되어야만 백신 지원 이야기가 나올 테고 그럼 콜드체인 관련주들도 또는 원전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나 시노팜은 받지 않겠다. 근데 러시아 스푸트니크 V는 그냥 공짜로 달라 안 주겠죠. 그렇다면 콜드체인이 필요한 mRNA 백신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쪽에 관련 콜드체인 관련 시설은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설령된다고 하더라도 좀 전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콜드체인이라는 건 결국은 전력 나가게 되면 끝장이잖아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북한의 스몰모듈 원전을 지원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죠. 그럼 원전 관련주들도 또 한번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장후반에 원전주들이 약간 좀 슈팅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원전주들은 일시적으로 이제 눌림목을 주고 쉬어가겠지만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된다. 저는 이거보다는 이건 이제 시장이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때쯤 되면 또 중간에 한북러 가스관 이야기도 한 번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계속 좋아진다면. 왜냐하면 백신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우리 정부에서 주기는 어렵고 미국에서도 자기들 부스터샷 해야 되는데 주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도 또 주더라도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걸 주려고 하지. 그럼 러시아에서 스푸트니크 V를 좀 받는 조건으로 한북러 가스관을 뭐 설치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로 그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그런 기대감이 한번 장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은 또 면밀하게 또 살펴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남북 정상회담은 이루어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건 내년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년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김여정이 선수단을 몰고 왔죠. 그때 뭔가 서로 좋은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뭐 김여정이 내리고 왔던 것처럼 이번에 또 도쿄올림픽도 누오소 사태가 벌어졌던 것은 야 우리가 제재를 좀 요구해달라 미국이 이런 이야기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no 너희들이 좀 비핵화를 좀 단행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했고 실상 외교적으로 얻을 게 없잖아요. 그럼 굳이 나가가지고 우리가 떼약볕에서 더워 죽겠는데 뭐 할 필요 있겠냐 이런 심리가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대신 지금 미리부터 군부를 떼는 것은 그래도 D-Day는 이제 그 좀 올림픽 때 그때를 좀 가정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이거든요. 그렇다면 동계올림픽이 2월 달이기 때문에 충분히 극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때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뭐 정상회담 만나서 악수도 한번 하고 껴안고 하면서 야 그럼 철도 좀 놔보자. 철도 다시 개통을 좀 해보자. 그리고 종전선언도 좀 할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또 그럼 우리는 비핵화 좀 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야기가 된다면 정상회담은 이때가 시기적으로 보면 될 것 같다. 그렇다면 미국은 과연 이런 것을 반길까? 분명히 반기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미국은 CVID는 아니지만 그래도 북한이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입장을 항상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무너질 때 보면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다른 공산 정권도 무너질 때 보면 지금 북한처럼 어려워지는 때가 그렇다 그러니까 어쨌든 잘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에서 입장에서 보면 중간 선거까지는 크게 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 11월 8일이 중간 선거인데 이때 마침 이 시기에 맞춰서 중국이 20차 당대회를 진행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장기 집권 목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한다고요. 그렇다면 그 시기까지는 미국과 뭐 아주 뭐 극적으로 만나지 않는 한 좀 아주 큰 관계 개선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북한은 미국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대북주들은 상당히 좀 터부시합니다. 왜냐하면 급등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좋은 자리라면 그리고 시기적으로 뭐 대형주들이 안 움직이는 구간이라면 그래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보고 대신 이제 이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바로 슈팅이 나오느냐 아니면 한 1, 2주 쉬었다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드랍이 걸리냐. 근데 대북주들은 사실 잃을 건 적잖아요. 잃을 건 적고 보유자는 일단 홀딩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 대북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날 오전 11시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또 종목도 그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세지는 중국 규제와 대북주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인데요. 올해 1월 삼성전자가 96,000원대 터치한 이후 계속해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사면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는데요. 반등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사면이나 아니면은 뭐 특사가 우리 증시를 그래도 좀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호재가 없잖아요. 호재가 없고 악재만 계속 있는데 그래도 그런 호재가 나온다면 단비가 될 수 있겠죠.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사면에 대해서 찬성은 60%, 뭐 70% 나오고 있고 반대도 20, 30% 나오고 있는데 뭐 가석방이 됐든 사면이 됐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신 광복절 특사가 만약에 단행이 된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은 높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석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뭐 8월이면 형기 60%를 마치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법무부에서 가석방 심사 기준을 80%에서 60%로 낮췄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청와대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지만 전격적으로 만약에 가석방이나 사면이 된다면 저는 좋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은 이런 쪽에 신경을 안 써요, 별로. 근데 기관들은 열심히 이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 삼성을 매수하는 것을 보면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중에서 삼성 계열사 중에서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전기 이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들이 그 광복 특사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고 외국인들은 저 반도체에 대해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IT 업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요. 좀 정점 논란도 좀 있고 또 백신이 보급되게 되면 야외 활동도 늘어나면서 PC 수요가 감소할 거 아니냐. 최근에 중국이나 유럽에서 뭐 스마트폰 쓰고 또 PC 수요 이런 게 줄어들었는데 좀 피크아웃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분명히 있긴 하고 외국인들은 그쪽에서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기관은 이중 사면이나 이쪽에 포석을 맞추고 또 실제로 수요 측은 모바일이 아니라 좀 모바일이나 PC에서 서버로 이전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개인용 PC 이용하는 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직장에 복귀를 하게 되고 그럼 기업에서 뭐 기업용 PC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업의 서버도 좀 늘려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냐. 그리고 3분기 봐라. 이미 공급자 위주의 어떤 시장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평균 판매 가격도 좀 급상승을 했고 그렇지 않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반도체 업황은 나쁘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는 않지만 문제는 어떤 심리라는 거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는 거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물건이 있고 해도 제값을 못 받는 거죠. 지금 반도체 업황이 정말 맛있는 수박, 막 머리통만한 이런 수박을 만들어 놓고 하라고 하는데 안 사요. 지금 그런 형국인 걸로 보여지고 대신 이제 그 기폭제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나 뭐 이런 게 된다면 훨씬 좋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절대 어떤 정치색을 띠거나 아니면 전혀 뭐 이재용 부회장 이런 걸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전혀 그런 정치적인 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인 생각 그런 것보다는 오로지 우리 증시가 어떤 기폭제라도 좀 필요하다. 지금 사실 대형주들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좀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움직임이 좋지는 않다고요. 우리가 볼 것은 스몰캡이라고요. 사이즈가 적은 게 좋다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 중에서 뭐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9월 달에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2차 전지나 반도체. 그러니까 이쪽에서 관련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공략하는 게 좋고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후공정 장비 업체들 그런 종목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사면이나 가석방 이야기가 또 나오고 된다면 지금 삼성이 지분 투자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반도체 관련 중에. 그리고 M&A를 시도하고 할 것이다. 이런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물망에 오른 기업들이 있다고요. 이런 기업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고 이런 기업들은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내일 오늘 이렇게 11시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계속 이어가죠.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준비한 건 또 2차 전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장 섹터는 반도체 2차 전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 2차 전지를 잘 봐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 반도체 2차 전지는 자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 부분은 할 수 없고 바로 다음 주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번 주는 제가 초에는 미국 시장이 실적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대신 주 중반 이후에는 FOMC 영향권에 들어서 눌러줄 것이다 했는데 눌러줬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한국 지수는 좀 빠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 폭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견조한 흐름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코스피는 견조한 흐름 나오고 코스닥은 지난 금요일에 약간 좀 운봉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역시 이제 2차 전지 뭐 또 반도체 일부 종목 성장 섹터로 들어가긴 한데 실적주들도 일부 강세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 기존 주에 보면 좋은 종목들이 아주 많이 나왔는데 지난주에는 조금 좀 적게 나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의 폭락 영향이 좀 컸겠죠. 근데 이번 주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냐. 일단 중요한 건 주 중반에 민간 고용 이게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민간 고용은 사실은 아주 중요하지는 않지만 고용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오히려 시장은 이거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 그렇다면 민간 고용이 나오는 주 중반 정도를 20선 아래로 떨어지는 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 후반에 오히려 고용 보고서가 적절하게 나온다면 약간 떨어진다 하더라도 잘 돼야 될 것 같고 대신 21선을 추세적으로 이탈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 유예기간 종료됐는데 이게 뭐 법정 상한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시점을 유예한다든지 이게 공화당의 동의가 필요한데 일시적인 노이즈는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다음 주에 지수는 반드시 빠지지 않아야 돼요. 빠진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2, 3일에 그치고 바로 리바운딩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수보다는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약간 좀 시속 게임을 벌일 수 있어요. 코스닥은 여기서 음봉이 한두 개 툭툭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합니다. 대신 그럼 우리는 어디 쪽을 봐야 되느냐, 어느 쪽을 성장 섹터나 실적주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 섹터는 2차 전지 반도체 그 중에서도 새내기주라면 더더욱 좋습니다. 2차 전지 새내기주, 반도체 새내기주 이런 종목은 움직임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 대북주들은 단기 관점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뭐 또 재미있는 매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주나 철도주, 대북지원, 금강산 관련주 그다음에 또 나중에 또 시간 되면 게스강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리고 바이오주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그에 따른 종목이 몇 종목은 움직이고 또 그 임상 진행하는 기업들 있죠. 네이처셀 임상 3상 성공하면서 올라갔고 주로 3상이 잘 올라가요. 그리고 또 바이오주 중에서 또 안트로젠 이런 종목들도 또 3상 신청하고 하면서 좀 3상 결과가 좋을 것이다.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는 이야기죠.